실전 과정 73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목의 용법에 대해서, 목이라면 천간의 가불목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 화의 용법, 화의 동태를, 그러니까 화가 일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타주에 있는 놓여져 있는 속성이나 동태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화가 어떠한 형태로 이게 놓여 있는가? 뭐 이를테면 당연히 뭐 여기 이제 십성의 조합이나 배합이나 생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거 이전에 이건 뭐 그 알려진 얘기고 일반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팔자를 이렇게 감명을 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징조나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그러한 명조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목은 뭐 생목이냐 사목이냐 이런 거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는 이게 이제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병화를 따지면 병화는 말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빛의 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물상에서는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원래 화는 병정화의 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목의 에너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분열하고 팽창하고 확장하고 확산하고, 그렇죠? 하는 넓혀 나가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화죠. 화인데, 화가 이제 음양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는데, 흔히 보통 우리가 이제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나눌 때, 양은 이게 조금 범위가 좀 넓고 그렇죠? 보편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추념적이고 대략적이고 쓰임의 영역이 이렇게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맞죠? 태양이 같은 어떤 화의 역할이지만, 그렇죠? 훨씬 더 모든 만물을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비춰주고 밝혀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일간 대비 아니면 자체 대비 십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병화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옛말에 병화일간 여명이 집안에 잘 못 있는다. 태양을 가둘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틀리는 얘기는 아닌 거지. 어떻게 태양이 그 집안에 있어. 그렇죠? 이렇게 밝은데 넓은데 이렇게 있어야지. 아니, 그거는 속성을 이해를 하면 파악을 하면 이해가 납득이 되는 거죠. 단 대신에 이제 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치적이고 현상적이고,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양의 에너지는 상의 에너지, 기의 에너지, 그렇죠? 뭔가 정신의 에너지, 물론 음양을 바꿔서 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질의 에너지, 형의 에너지, 그렇죠? 현실의 에너지, 밀착되어 있는 것,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대별이 돼요. 이거를 각각의 목화토금수가 있겠지만 목화토금수도 음양으로 나눠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천간의 구조가 내가 양간이냐 음간이냐. 음간이면 뭔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양간이면 음간보다는
그러니까 뭐가 낫다 그렇다가 안 그렇다가 안 낫다가 아니라 쓰임이 에너지의 쓰임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쓰임이 그렇죠? 이런 형국인데 이게 이제 화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화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화는 분열하고 팽창하고 확산하고 확장하고. 근데 이제 천간에 화가 있고 지지가 화가 있는데 모양새가 조금 속성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병화나 정화가 다 화의 모습인데 보편적으로 병화의 모습은 빛으로 작용하는 성향이 강하고 대표적이고 정화의 모습은 이렇게 그 열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목적성이 뚜렷하고 집약돼 있고 화의 그 에너지를 안에서 이렇게 당기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사화로 막 이렇게 그 확장하고 팽창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화의 작용력이 병화의 작용력이 화의 어떤 그 정점을 이뤄 가지고 끝으로 가서 화의 정수가 모여진 자리 그게 정화인 거죠. 천간에서는 화의 분열 팽창의 변곡점이 안으로는 정화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 물론 정 다음에 무기의 과정을 거치지만 화의 과정은 양화, 음화가 그렇다라는 거죠. 지지에서는 오화가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병화로 키우고 오화로 익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정화의 작용을 열 작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구분입니다. 그렇죠? 빛과 열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여져 있는 주변 환경이나 병정화에 개입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병화도 열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렇죠? 정화도 빛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이렇게 구분도 하시고 주변에 확장되는 예를 들어 4월에 병월주다. 그럼 이건 열인 거예요. 병화일간이 그렇죠? 근데 뭐 자월에 병자일주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본질적인 그런 속성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개입되고 관여되고 연관되는 인자들에 따라서 속성들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5월의 정화, 그렇죠? 5월의 정화 정사일주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본래는 빛으로 작용하려고 하지만 열의 작용력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화라는 거는 속성이 우리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의 작용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사이에서 조절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 목생화, 화생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금의 상황에서 보면 본래는 이게 화극금의 형상인데, 그렇죠? 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음기운이잖아요. 화를 수렴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금의 초기 에너지로 화의 팽창 에너지를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실인 거지. 이게 숙살 기운인 거고 이게 추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 안에 화를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그래서 금화교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진행 과정의 생극으로 보면 화극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비로 흔히 말하는 비견겁제나 아니면 인성으로 화의 기세가 강해지면 결국 그 강해진 세력으로 그렇죠. 강해진 세력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는 현실에 금을 취하려고 하겠죠. 금을. 금을. 이거를 이렇게 병정화들이 화기가 강해서 강한 금기운들 아니면 왕한 금기운하고 딱 당해 있는 구조들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화장 하천 금첩첩이라고 얘기해. 이게 대표적인 부명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일간이 강한 금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빛의 역할이 되는 거지. 화는 이렇게 화는 길고 화장 이거 참 이렇게 하천
금이 첩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금이 켜켜이 쌓였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화금수, 목화토금수를 다 재성으로 쓰는데 다 오행으로 다 십성으로 다 쓰죠, 그렇죠? 쓰는데 그 형태는 이게 변치 않는 구조를 갖는 게 금이죠, 금. 재성이 금으로 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수도 변하고 화도 변하고 목도 자라고 토도 흩어질 수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금은 그게 아니지. 금은 화의 재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기가 되고 성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을 취하거나 화극금에서 재성을 취하거나 아니면 화가 이렇게 빛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빛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금속 기운에 많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금속 기운에 포장이 되어 있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화는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이런 수의 어떤 배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화가 어때요? 빛나는 거예요. 화의 실체가 말 그대로 그렇죠. 빛으로 광명의 인자로. 그러니까 이 빛으로 작용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성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실리나 실질이나 이득이나 재물을 추구하는 인자랑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수와 화는 정신 에너지예요. 금과 목은 물질 에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양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병화가 만약에 일간이다, 정화가 일간이다라고 하면 병정화가 빛이 된다라는 것은 주변에 금수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지. 특히 수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수에 뭔가 병화에 아니면 정화에 에너지가 이렇게 반영되고 투영되고 이 수의 에너지가 병정화를 빛반사를 껴서 이렇게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병정화가 반사되고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경금은 아니고 이렇게 신금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를 봤을 때요. 수를 봤을 때. 이럴 때 뭔가 빛으로 작용할 때 이게 거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빛반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 이렇게 신금일간이 병을 했을 때도 보석을 비춘다라고, 도수에 주옥하고 이렇게 비춰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구조가 하나가 있고,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어쨌든 금수가 강했을 때. 근데 이제 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빛으로 작용을 한다. 빛으로. 이런 빛은 광명이고 어둠을 밝히는 거고, 뭔가 등대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쵸? 철학의 역할, 그러한 작용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간으로 작용하거나,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많이 드리는 그런 구조 중에 이렇게 이제 시가 특히 이제 정화가 되거나, 그렇죠? 병화가 될 때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시가 이제 이게 정화가 되면 이를테면 만약에 을목이 있으면 이게 이제 해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경금이 있으면 축시나 해시가 돼요. 을경합이니까 여기도 축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화가 어떤 형태로. 그러면 이거는 식신이 인성 위에 올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십성을 붙이면 인성인데, 그렇죠? 인성인데 수잖아요, 그렇죠? 수에 정화가 올라 있는 거고, 또 축에 올라와 있으면 정화가 예를 들어서 인성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 해에 올라와 있으면은 식신 위에 올라와 있는 거지. 이거는 해석의 의미를 십성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정화의 동태들은 왜 얘가 시주에 제가 정화를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정화들은 이게 빛의 작용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인생 전반생에 아니면 뭔가 직업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화가 시주에서 시상에서 물론 이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올리면 정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그러니까 실제의 같은 정화하고 오화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세력이나 힘을 갖고 있기가 쉬워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뭔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천간의 글자들이 지지에 뿌리를 내리면 그게 실제적인 실세나 그 권한을 누린다가 그 실력을 행사한다가 되는 거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정예로 놓이거나 임오로 놓이면 비슷하게 놓인 것 같아도 지지에 놓여져 있는 글자들은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영역 내에서. 다른 거지. 경금 있으면 정하고 저기 정관이고, 그렇죠? 이렇게 을목 있으면은 그 식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시주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는 인생으로 보면 인생의 그런 말년들인 거예요. 인생의 어떤 4분의 3 지나서 내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인 거지. 근데 그게 비식재관이네 아니면 비겁을 빼고 식재관에, 그렇죠? 식재관인의 어떤 성분이든지 간에 그 십성의 이 빛의 성분을 쓰겠다라는 거지. 펼치겠다라는 거지. 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요. 앞으로 그러실 겁니다. 이러면 아니, 물상이 내가 갖고 있는 글자의 속성이 그런 건데.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도 이런 지지의 나머지 환경들이 더 병정화를 두드러지게끔 하는 그런 여건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병정화는 밝음이고 광명이고 양기고 낮의 에너지고 이런 에너지들인데, 이게 만약에 열기가 아니고 빛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주변이 어두워야, 주변이 깜깜해야. 이게 만약에 또 해자월이다라고 하면 더더구나 춥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월에는 항상 이렇게 사오미월하고 해자축월은 뭘 보라 그랬어요? 조우를 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월이다 해월이다라면 그러니까 어둡기도 한데 춥기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천간에 들어있는 정화는 어때요? 용도나 쓰임이 다양한 거예요. 복합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둠을 밝히는 인자도 되는 거고, 또 그렇죠? 어른 상황을 이렇게 해동을 하는 그런 인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무엇이든지 간에 월지의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또 특히나 이제 시지랑 그러한 관련성, 작용력을 가지고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인자를 쓰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수일간이 있으면 병옷이나 이제 정미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밖에 잘 안 걸리거든요. 옷이나 미시밖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경금일간이나 을목일간들이 보면 이렇게 어떤 밤의 정화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을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내가 빛을 밝히는, 마치 이제 신살로 얘기하면 월살 같은 그런 작용력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포부나 열망이나 내재적인 잠재적인 성향들을 부지불식간에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뭐가 있냐면, 내가 일견 살아생전, 그러니까 어떤 젊은 시절에 뭔가의 이런 부귀, 명예, 이런 거를 누렸다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무게추 중심추에서는 그게 만족이 아닌 거지. 그게 만족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물론 이게 두 개 다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현실의 물질 추구의 삶인 거냐, 가치, 그쵸? 정신 추구의 삶인 거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시주의 이런 정화의 이런 빛의 작용이라고 하면 이쪽보다도 이쪽의 지향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일견 운에 따라서 뭔가 어떤 시절의 작용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의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반드시 이런 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가야 결국은 본인이 뭔가 안정되고 이렇게 그렇죠? 만족스럽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병정화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조에 따라서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빛과 이게 병정화인데 이게 빛으로도 작용하고 열로도 작용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게 이제 작용력으로 보면 우리가 크게 운에는 원국이 명이고 그렇죠? 원국이 명이고 운에는 크게 이제 대운이 있고 그렇죠?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잖아요. 있는데 운이 하나가 더 있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게 주운이라고도 하고 주운이라고도 하고 이게 한운이라고도 해요. 한운. 이거는 본래 팔자에 있는 자평균전에도 그런 구분점들이 있는데 팔자에 우리가 연, 월, 일, 시 주를 이렇게 나누죠. 예전에는 이게 딱 15년씩 이렇게 나눴어요. 요즘은 뭐 16년도 나누고 뭐 17년도 나누고 20년도 나누고 20년 넘지는 않아요.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대략적으로 나누는데 다들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늘어난 평균 수명 정도로 보면 저는 한 18년 정도 나누는 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요때가 요 일간 이렇게 쭉쭉 9년씩 그쵸? 9년씩 쭉 넘어가면 일간에서 일지로 넘어오는 자리가 약 한 55세에서 56세 정도가 돼요. 이 정도 시점이 바뀌어지는 시점이 그래서 한 50대 중반 정도 현실적으로는 남녀가 다 이렇게 자녀도 가정도 이루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남녀도 자녀도 이렇게 다 성장시켜서 의무를 다 하고 뭔가 이렇게 은퇴 시점도 되고 뭐 이럴 때거든요. 이럴 때 시점에서는 요즘 같으면 흔히 뭐 신중년 내지는 제2의 어떤 인생 설계, 이막 설계 이런 걸 해가지고 과거보다도 이 시주의 중요성이 예전에는 그냥 자식한테 봉양받고 뭐 이렇게 은퇴해서 뭐 뒷방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왕성하게 과거보다는 한 10년, 15년, 많으면 20년 동안의 세월을 살아가니까 요 일지에서부터 특히 시주 놓여져 있는 자리에 그러한 어떤 그 인자들, 글자들의 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는 여기까지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렇죠? 이 정도쯤이 되면 그냥 크게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뭔가 실현하는 이런 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얼마든지 이러한 작용력을 합니다. 하고 특히나 이런 명리라든지 어떤 자기가 뭔가를 사회의 또 다른 형태로 뭔가 기여를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다 이 물질 추구가 아니고 가치 추구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런 병정화들이 이렇게 어떤 빛으로 작용할 때 그럴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재적인 속성이나 인자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앞서거나 늦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시주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다. 그런 상황들이 영향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간이 이제 병화 일간이죠, 그렇죠? 병화 일간인데 일단 한번 이제 격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격으로. 당연히 격은 어떤 직업성, 사회성의 출발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월의 병화일간이죠. 그렇죠? 해월의 병화. 그러면 이거를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라 한다. 우리가 칠살, 편관 다 쓰는데 만약에 용어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재화가 되지 않은 경우는 칠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분 굳이 한다라고 하면 재화가 되어 있는 경우를 편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편관이라고. 어쨌든 칠살을 놓여 있죠. 양대 양으로 일간을 극하는 에너지니까 그렇죠. 칠살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으면 당연히
월지의 환경이 일간을